してやろうかお前なんで私がピラティス行ってんだ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그녀들의 기상천외한 사생활입니다. 아 정말 그 일진 학원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근데 이 노래 멤버들 중에서도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요즘 여성들의 파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주제. 그녀들의 기상천외한 사생활입니다. 아니 저는 요즘 더글로리 굉장히 핫하잖아요. 너무 재밌어. 더글로리 이 드라마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더 무섭고 세다. 예,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여성의 복수가 그리 익숙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정말 살벌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 영화까지 보니까 여성분들 좀 살짝 피하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아까 어쩐지 대기하는데 저만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랬나요 제가? 저도 모르게. 직장 내 일진들의 기상천외한 파워 게임이 펼쳐지는 영화 지옥의 파원입니다. 政界、芸能界、会社、学校などどこの世界にも必ずと言っていいほど派閥というものが存在する。当然私たち OL の世界も例外ではなく、一見平和に見える社内も裏では熾烈な派閥争いなんかがあったりする。こんな感じで。 웬만하면 두뇌로 하는 직장 내 파벌 싸움을 이 작품에서는 여직원들이 직접 그 실제 주먹 다짐과 육탄전으로 하는 거죠. 호이. 주먹으로 서열을 정하고 막 조직이 있어서 조직을 막 통합하기도 하고요. おい安藤おめえあんま調子こいてった踏み潰すな上等だよ 分かったかこら私が一番強えんだよ 아 정말 그 일진 학원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소 황당하고 다분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죠. 맞아요. 저는 보고 역시 일본 영화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조직들의 비주얼부터가 기상천외합니다. 정말 상상 그 이상인데요. 뭔가 공간은 익숙하고 현실적인데 만화 캐릭터들이 연달아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말 B급 감성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요. B급 영화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반가운 영화였어요. 네, 저도 특히 그 주식회사 톰슨 조직 나올 때는 좀 파격적이잖아요. 네. 이게 어디가 여자 비주얼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는 여성의 비주얼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비주얼과 과장된 설정, 행동으로 정말 마구잡이 육탄전을 벌이는데요. 진짜 평범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ほなその度胸を買うてこの高口商事の新藤楓が直々にタイマー張ってるよそんなんいいから全員でかかってこいタカこのままなめくさりがつけな 물론 이런 B급 감성 영화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런데 꼭 취향이 아니더라도 재밌게 즐길 만한 대중적인 요소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영화의 두 주인공 나오코가 란 역을 맡은 나가노 메이와 히로세 아리스의 매력을 보는 재미가 있죠. 이 나가노 메이는 전 처음부터 누구 닮은 것 같다, 누구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혹시 누구지? 저는 보면서 이 걸그룹 EXID의 한희 씨랑 굉장히 닮았다. 있어. 있어. 얼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익숙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막 흠뻑 빠져서 봤는데 이 나오코는 처음엔 정말 액션에 액자도 모르게 막 평범한 회사원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잡혀가면서부터 숨겨둔 일진 본능이 드러나죠. ほい聞こえてんのかみんな知ってんだよ何してんだから
저는 이 란 역할의 히로세 아리스가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극 중에서 타고난 싸움꾼 캐릭터답게 중성적이고 터프한 매력으로 승부를 보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왜 조직들을 네. 그냥 평정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종 캐릭터잖아요. 네. このパンチじゃプレゼントはもらえないかな。晴れてるね。ね。お疲れ様です。お疲れ様です。早速やられてる。 다른 평범한 직원들과도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무엇보다 회사 일을 막 성실히 하려는 이 장면들이 나오니까 뭔가 잔다르크 같고 좀 매력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뭔가 최정화 같다. 스포츠월드의 최정화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는 거의 잔다르크예요? 저 약간 불의를 보면은 네. 꼭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좀 잘 참나? 잘 모르겠다. 뭐 후배들이 그래요. 알아서 평가해 주시겠죠? 회사에서 격투가 벌어졌다면 이번에는 정말 판을 깔아줬습니다. 여자 아이돌들의 격투 대회 도전기 영화 걸스 인 더 케이지입니다. 안 울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마음껏 뱉어낼 장소가 생겼으니까요. 바로 이 링 위에서요. 또 한 가지 고마운 건 이 가슴 아래 숨은 뛰는 심장의 존재를 알려준 거죠. 여자 아이돌 격투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걸스 인 더 케이지라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모인 여자 아이돌 멤버들이요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고군분투기를 그리죠. 원래 왜 명절 때마다 꼭 하는 이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육대. 아육대. 이거는 격대인 거지. 그러네. 격투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서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여자 그 연예인들 모아서 씨름은 했었잖아요. 그죠, 가끔 하죠, 그런 거. 하지만 극 중에서는 김 PD와 박 작가가 걸스 인 더 케이지라는 아이돌 격투 대회를 구상하지만 정규 편성은 또 받지를 못합니다. 맞아. 이건 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것도 저는 현실에 딱 맞는 어떤 설정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지상파 정규 편성으로만 뭐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OTT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은 뭐 현실을 반영한 그런 설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더 현실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도 있었어요. 네. 왜 문제가 있는 걸그룹 멤버들을 모아서 첫날 격투 능력치를 테스트하는데 한나와 써니 빼고는 건들기만 해도 막 이렇게 막 푹푹 쓰러지고 그러니까 진짜 헛방이라 그러죠. 네, 네. 주먹이 막 그냥 아유 내가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싸우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코치님, 저희 멤버들 데리고 2달 뒤면 시합을 생중계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죠? 이 밖에는 훈련을 하는 장면도 전 너무 재밌었는데 박을 깨야 되잖아요. 네.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풍선 치는 소리 나. 맞아. 자, 박들이 비웃는 것 같지 않나? 제군들? 근데 요즘 우리 걸그룹 친구들이 얼마나 똑부러지고 맞아요. 진짜 얼마나 야무딱진지 몰라요. 근데 아육대를 딱 보더라도 어머 저렇게 이악 물고 뛴다고? 저렇게 양궁 잘한다고? 이런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승부욕에 악착 같은 데가 있어서 처음부터 운동 잘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도 훈련을 통해서 모든 멤버가 점점 실력이 느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한나가 진아에게 스파링을 알려주면서 우정도 쌓아가는 뭐 이런 훈훈한 내용이 또 은근 감동적입니다. 네. 문득 너랑 격투 대회 링 위에서 진심으로 겨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좋아. 격투 대회에서. 결승에서 만나자. 정원 씨는 만약 그 기자판 격투 대회 안 나가. 묻지 마. 절대 안 나가. 이유가 뭐야? 나 궁금하더라고. 나는 잃을 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정도 그 뭔가 등치면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면은 지는 대로 손해고 이기면은 이기는 대로 어이구 결국 이겼네. 이 소리 듣고 나는 그냥 안 나가는 게 이기는 거다. 네, 그렇구나. 그냥 가상 캐스팅 라인업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정말 여러모로 배우들의 열연이 대단한데 이 팔각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에서는요. 와 진짜 고생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호흡이요 겨우 2주 정도 연습을 한 거라고 해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극중 박 작가 역을 맡은 한선아 씨도 시크릿, 시크릿 걸그룹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술도녀로 다져진 이 연기력을 여기서도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격투기는 더 이상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운동뚱에서 보여준 코미디언 김민경 씨의 운동신경이 열광했고 아이돌 육상 대회만 봐도 여아 씨름편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여준 것은 이제 시청자들이 여자들의 격투기를 볼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충분한 니즈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네. 봤었을 때 한선아가 등장한다라는 것만 알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한선아 씨가 싸우는 그 멤버 중 한 명인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할 그래서 수 있죠. 네. 작가로 나오니까 사실 처음엔 조금 실망했거든요. 아, 왜 안 싸우지? 라고 했는데 와, 입으로 싸우더라고. 너무 잘 싸워. 와다다다다다. 연기 너무 잘해. 근데 이 대사들이 사실 술도녀 연기를 너무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기다렸던 그 연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특유의 그 당차고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일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다가 주말이면 무속인으로 변신하는 일명 수진보살의 기상천외한 사생활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간을 꿈꾸는 소녀입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마워서 우리시나 슬퍼서 우리시나 왜 그러세요? 너무 오래 걸렸다. 오래 걸리셨죠? 애기 제자, 어린 제자 너무 힘들게 하시면 오시려면 빨리빨리 오세요. 꼬마 무당으로 어린 시절부터 다수의 프로그램에 나왔던 권수진 씨의 인생을 7년에 걸쳐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무속인인 할머니가 이 산속에서 점사를 보면서 이 수진 씨를 홀로 키워요. 네. 그런데 이 수진 씨가 이 4살 때부터 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막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해. 그러다가 결국 6살 때부터는 이 무속인의 삶을 같이 이렇게 걷게 되는데 고등학생이 된 수진 씨가 이 평범한 꿈을 가지면서 이 운명 그리고 꿈 사이에서 고민하고 막 조금씩 성장하는 이야기를 이 영화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소재부터 굉장히 제 궁금증을 훅 끌었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소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다큐 영화 정말 밝고 재밌습니다. 가볍게 보시기에도 거부감 없이 볼 수 맞아요.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16학번 권수진입니다. 안녕하십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내가 하고 싶은 게 될 거야. 광고를 해서 약간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거 있잖아. 미팅을 주로 내가 하고 싶었어. 시험. 토요일 날 와야 되는 거야. 어차피 나는 나중에 다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굳이 계속 취업해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무녀와 취업이라는 선택지는 일반 보통 사람들과는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청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점. 이 감정에 초점을 둔 영화이기도 한데요. 할머니와 손녀의 이야기로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내 인생이. 그리고 너무 암울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 몇십 년 내내 내가 맨날 이렇게 점만 보고 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지?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면서 매번 궁금했던 게 어떤 계기로 이 출연자들을 만났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을까? 맞아. 계기거든요. 이 작품을 만든 박혁지 감독은 특히 뭐 춘희마기, 오마이 파파, 행복의 속도 등 이 다큐 영화로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2015년 그 춘희마기 후반 작업 중에 예전에 TV를 통해서 봤던 그 수진 씨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친구가 아직도 무당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또 이제 수진 씨를 찾아가면서 영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 가끔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맞아, 않아요? 막 저는 오렐레 베베 그거 알아요? 나 그 친구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조르디 씨 예전에 조르디 씨. 한번 언급하셨어요. 진짜 조르디 씨 나는 조르디 씨 보고 있다면은 진짜 한번 DM 주세요. 난 너무 궁금해 자네가. 이 개인적으로는 점사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점사를 보러 온 사람들의 그 속 이야기를 그 손을 맞잡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점사를 막힘없이 막 풀어내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점집에 가본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신기했고
또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막 털어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싫어 안 해. 해도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랬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도대체 왜 하필 나야 그러면서 맨날 울었어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성 이야기는 정말 아무래도 여성 감독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최근에 여성 감독 작품들 중에서 뭐 수작이 꽤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 최근에 본 거 뭐 있어요? 저는 지금 뭐 우리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도 했지만 그 배우 조은재 씨가 연출했던 장르만 로맨스도 유쾌하게 그 중년의 남녀 심리를 잘 다룬 것 같고요. 또 인상 깊었던 작품 중에서 21년에 개봉한 10개월의 미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영화 역시 저희 오션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잉태의 그 10개월, 이 10개월이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그 임신한 여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지 못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2년에는 유독 이슈가 된 수작들이 많은데요. 둘도 없는 여고생 친구들이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우정이 소원해지는 이야기. 성적표의 김민영, 이 영화가 딱 그맘때 왜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또 예민하고 세심한 그 여자친구들끼리의 마음을 너무 잘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성 감독 이재은, 임지성 감독이 그 아기자기하고 시시콜콜한 그때의 그 10대 감정 있잖아요. 그걸 잘 담았는데 통통 튀는 MZ세대들의 일상을 다루면서 지난해 많은 상을 휩쓸었죠. 심지어 그 감독님들이 90년대생이시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제목이 김민영의 성적표가 아닌가? 내가 말이 잘못 맞나?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그 MZ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더 MZ스러운 제목과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성덕이죠. 그때 나는 미쳤었다. 첫눈에 반해 시작한 덕질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건 순식간이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욕심은 한복을 입고 팬사인회에 출몰하는 엉뚱한 행동으로 이어졌고 중학생 오세연은 그날로 성덕이 되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불법 영상물을 찍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 이 작품은 원래 2021년에 제작이 돼서 여러 영화제에서 공개가 되고요. 영화제에 간 감독들이 단체 관람을 하기도 하면서 입소문이 난 그런 영화예요. 내용이 은근 마음 아파요. 아 진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범법을 저질러서 내가 성덕이었는데 그 탈덕이 되고 뭐 실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저 기분이.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덕? 망덕인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이 본인 이야기를 한 작품이다 보니까 감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오세영 감독이요. 일단 말 너무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 있고 통통 튑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별바라기 혹시 기억나요? 아 기억납니다. 그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에 한복 입고 나와서 정준영 씨한테 이 러브레터를 낭독을 했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사라진 볼살 100g 자꾸만 신경이 쓰여. 여름에는 삼계탕 닭다리 쥐어주고 싶고 겨울에는 호동 오빠 얼굴만한 호빵 지어주고 싶어. 주면 먹을래? 그 후로 기억에 남는 팬이 됐다니까. 성덕 오브 성덕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 프로그램 출연했습니다. 별바라기. 은지연 편에 제가 나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나의 오빠가 사건에 휘말리면서 덕질을 멈췄죠.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팬카페에 탈퇴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여전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란한 마음에 불을 붙이듯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그의 곁에 아직도 남아있는 팬들이 있었다. 정준영뿐만이 아니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아직도 그런 인간을 좋아할 수 있는 거지? 팬이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의 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한 사람의 덕질 인생을 흑역사로 만들어버린 건데 아 이래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 뭐 공인 이런 분들 참 그 처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덕성!
그런데 이 영화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네. 초반에 굉장히 좀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성덕이라서 성덕사에서 촬영을 하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성덕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제가 성덕이고 영화 제목이 성덕이니까 온 건데. 그리고 굿즈 장례식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 장면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굿즈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너무 소중해서 아끼다 똥된 물건들과 내 오랜 추억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이 오세영 감독이 비슷한 처지의 팬들을 찾는다고 게시판에 올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영화에 조연출을 해줬으면 하는 친구가 하필 승리 팬. 아이고. 빅토리. 아이고. 네. 그 빅토리 그분의 팬인 거예요. 진짜 왜 하필 승리 정준영이야? 근데 미칠 것 같아. 나라도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이렇게 사회면에 나오고 이러면은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종기 씨는 누구 덕질 해봤어요? 덕질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여성 연예인을 말씀을 드리면 누구? 지금 잘 살고 계신 장나라 씨. 장나라 씨.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덕이에요? 혹시 기자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때 만났어요?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멀리서 만났어요, 보통. 그러니까 인터뷰를 직접 한 적은 없고 희한하게 저는 진짜 좋아했던 뭐 장나라 씨 그리고 이 오션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진짜? 다 멀리서 본 적은 있어도 굉장히 아쉬운데 성덕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원 씨는 뭐 기자시고 현재도 그러니까 뭐 성덕일 수가 있는데 가장 덕질했던 남성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저요? 저는 사실은 그 연예인을 잘 모르는 상태로 연예부 기자가 됐기 때문에 좀 덕질을 실제로 한 거는 없고요. 그나마 제일 좋아했던 건 잭스키스. 그래서 아까 네, 잭스키스였고 별바라기라는 프로그램에 저는 이제 기자로 나가게 됐는데 은지원 씨를 이제 방송에서 굳이 얘기했지. 제가 그 노란색 우비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얘기는 했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돌싱으로 돌아올 거면 장도 왜 갔어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슬퍼했는데 이러면서 이런 얘기는 했었어. 했지. 근데 성격 좋으시더라고요. 잘 받아주셨어요. 저는 이 영화의 기획 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오세영 감독이 말한 건 한마디로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근데 또 하필 이 노래 멤버들 중에서도 여기까지. 지금부터 그러면 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팩토리와 BTV가 함께 진행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이벤트. 3월에 콘서트를 통해 영화와 GV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콘텐츠와 이야기가 가득한 오프라인 이벤트 티팩토리와 BTV의 콘서트. 이 3월 그녀들의 제작 노트가 진행되는데요. 방금 설명한 이 성덕을 비롯해서 성적표의 김민영 그리고 10개월의 미래까지 여성 감독 영화들을 정말 감상을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성적표의 김민영은 정말 아쉽게도 모집 기간이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또 있습니다. 10개월의 미래와 이 성덕 상영과 GV까지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모바일 BTV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BTV 티팩토리 상영 이벤트 배너가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이벤트 참여 인증 링크에 참가하고 싶은 이유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 신청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모집 기간이 있는데요. 전체 기간은 3월 8일부터 28일까지고요. 이 중에서 10개월의 미래는 3월 21일 화요일까지 모집하고 참여자 발표는 22일 진행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상영과 GV를 즐길 수 있는 이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덕은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모집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4월 1일 오후 6시 30분에 상영과 GV를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 해봐라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우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오션